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지난주에 상담 오신 56세 시어머니분의 사연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선생님, 며느리가 저한테 손주를 맡기라고 강요해요 였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출산 휴가 끝나고 복직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복직하면 낮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분은 난처했어요. 본인도 요가 수업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의 일상이 있거든요. 글쎄, 내가 나이도 있고 체력도 딸리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제 친정엄마는 기꺼이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손주도 안 봐주시려고 해요. 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분은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안 봐주는 게 아니라 매일 봐주기는 힘들다는 건데 며느리는 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하소연했나 봅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와이프가 일을 해야 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대.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없어? 라고 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내 생활이 있어? 가끔은 봐줄 수 있지만 매일은 힘들어 라고 하니까 아들이 다른 할머니들은 다 봐주던데 왜 우리 엄마만 안 봐주려고 해? 라고 서운해 하더래요. 시어머니분은 정말 난처했습니다. 손주가 안 예쁜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매일 8시간씩 돌보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며느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그만두면 저희 집 살림이 힘들어져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라고 하면서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 커리어를 막는 것처럼 만들더래요. 시어머니분이 그럼 아이 돌보미를 쓰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더니 며느리가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가 보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돌보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라고 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알았어. 그럼 일주일에 사흘만 봐줄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사흘로는 안 돼요. 제가 주 5일 출근하는데요. 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분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나머지 이틀은 너희가 알아서 하든지 내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든지 해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제 엄마는 멀리 살아서 힘들어요. 어머니가 가까이 사시잖아요. 라고 했답니다. 이 실랑이가 몇 주간 계속됐어요. 시어머니분은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이 그냥 봐주지 뭘 그래? 손주 키우는 게 그렇게 싫어? 라고 하더래요. 당신은 회사 다니니까 모르지? 나는 매일 8시간씩 돌보라는 거야? 이건 일이야, 일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다른 할머니들 다 하는데 왜 못해? 라고 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분이 떠밀리듯이 손주를 봐주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복직한 첫날 아침 8시에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저녁 6시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7시가 넘어서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업무가 늦어져서요 라면서 미안한 기색도 없더래요. 시어머니분은 오후 5시부터 손주가 보채서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 다음 날도 며느리는 6시가 아니라 7시, 7시 반에 왔어요. 업무가 바빠서 교통이 막혀서 변명만 하더래요. 주말에 시어머니분이 나도 일정이 있으니까 6시 정각에 데려가줘라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직장인은 칼퇴가 어려워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라고 했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시어머니분이 완전히 지쳤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매일 저녁이면 녹초가 됐어요. 본인의 일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가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오로지 손주 돌보는 일만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분이 며느리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주 3일만 봐주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 제가 일을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되레 따졌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체력이 한계가 있어서 라고 설명하려는데 며느리가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봐주는 걸 행복해하던데요. 어머니는 우리 아기가 부담이세요? 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 분은 정말 억울했어요. 부담인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건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더래요. 비슷한 사연이 또 있습니다. 58세 시어머니 분인데 이분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손주 돌보는 걸 기뻐하셨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경제적 이유의 정당화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시어머니의 희생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커리어에 책임이 없어요. 세 번째 원인은 세대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손주 돌보는 게 당연했어요. 며느리들은 그 문화를 그대로 기대하지만 요즘 시어머니들은 본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경계 없는 요구입니다. 처음에는 가끔만 나대만 지었다가 점점 매일, 주말에도, 밤에도로 확대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요구가 끝없이 늘어나요. 다섯 번째 원인은 돌봄의 가치 평가절하입니다. 며느리는 본인이 회사에서 일하는 건 진짜 일이고 시어머니가 손주 돌보는 건 그냥 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일방적인 규칙 강요입니다. 손주를 맡기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합니다. 돌봄은 시어머니가 하는데 방식은 며느리가 정하려고 해요. 일곱 번째 원인은 감사 표현 부족입니다. 매일 돌봐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없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니까 감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주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애매하게 한 번 봐줄게 라고 하면 끝없이 요구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건 확실히 거절하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거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의 한계를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대가를 요구하세요. 공짜 돌봄은 당연시됩니다. 한 달에 얼마씩 돌봄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라고 말하세요. 돈을 받으면 노동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네 번째, 본인의 건강을 우선하세요. 몸이 아프면 못 봐줘라고 말하세요. 본인이 쓰러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과 아들을 설득하세요. 남편과 아들이 이해하고 지지해야 며느리를 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여섯 번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내가 못 봐주니까 돌보미를 쓰거나 어린이집을 알아보거나 친정엄마한테 부탁해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세요. 일곱 번째, 며느리의 감사가 없으면 중단하세요. 몇 달 돌봐줘도 감사 표현이 없으면 나 이제 못 봐줘라고 선언하세요. 여덟 번째, 전문가 조언을 들으세요. 가족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7세 시어머니 분이 경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주 3일, 5시까지만, 주말과 저녁은 절대 불가, 다프면 당일 취소라고 못 박았어요. 며느리가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니까 그건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 나는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어머니가 절대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돌보미를 구했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주 3일 돌보고 나머지는 돌보미가 돌보는 시스템이 정착됐어요. 시어머니 분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길 잘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주 육아, 시어머니의 의무가 아닙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건강과 삶이 우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 결혼 비용으로 집까지 팔아야 하나 50대 부부의 경제적 갈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